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저승에 가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 말이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승문을 통과하려면 몸무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귀신이 바로 그 때문에 저승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단 5분. 박무녀의 일상. 박무녀는 요즘 바빴습니다. 지난번 어머니 귀신 사건 이후 진짜 무당으로 소문이 났지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의뢰를 했습니다. 무당님,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박무녀는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지만요. 복돌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달라진 게 아니야. 여전히 무섭단 말이지. 박무녀는 방울을 챙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무당님, 저희 집 부엌에 이상한 귀신이 나타나요. 무슨 귀신인데요? 밤마다 음식을 먹어치우는 귀신이요. 박무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 훔쳐먹는 귀신. 흔한 일이지. 하지만 그 부인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너무 뚱뚱해요. 뚱뚱한 귀신이요. 박무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은 대부분 말랐거나 반투명한데 뚱뚱한 귀신이라니. 첫 만남. 그날 밤 박무녀와 복돌이는 그 집 부엌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박무녀는 떨었지만 자리를 지켰지요. 한밤중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그리고 나타난 것은 정말로 뚱뚱한 귀신이었습니다. 반투명한 몸이었지만 배가 둥글게 나오고 볼이 통통했지요. 귀신은 떡을 집어들고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무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거기. 귀신도 놀라 떡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귀신이 서로를 바라봤지요. 귀신의 고백. 박무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귀신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석 달 전에 죽었어요. 왜? 저승에 가지 않고? 귀신 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 가요. 저승문이 저를 안 받아줘요. 왜? 몸무게 때문에요. 복돌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승문에 몸무게 제한이 있나요? 귀신 김씨가 설명했습니다. 저승문을 통과하려면 일정 무게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저승배가 가라앉기 때문이라지요. 그래서 살을 빼야 하는데 자꾸 먹게 돼요. 귀신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무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신 다이어트라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래. 하지만 넌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귀신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부엌 떡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무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귀신이 음식을 못 먹게 해야 했지요. 박무녀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엌 음식을 다 치워주세요. 집주인은 부엌을 텅텅 비웠습니다. 그날 밤 귀신 김씨가 나타났습니다. 부엌을 살피더니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박무녀는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안 돼. 음식 먹지 마. 하지만 귀신 김씨는 이미 떡 3개를 먹은 뒤였습니다.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넌 귀신이잖아. 배가 왜 고파?
그래도 먹고 싶어요. 박문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운동을 하자. 운동이요? 그래. 귀신도 움직이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그날 밤부터 박문현은 귀신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뛰게 했지요. 하지만 귀신은 반투명해서 바람을 그냥 통과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았고 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귀신 김씨는 울었습니다. 박문현은 마지막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구슬에서 귀신의 살을 빼는 것이었지요. 화려한 제단을 차리고 방울을 흔들며 춤을 췄습니다. 살이여 떠나가라. 지방이여 사라져라. 복돌이도 함께 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 김씨는 여전히 뚱뚱했지요. 박문현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되겠어. 방법이 없어. 그날 밤 귀신 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씨는 평생 뚱뚱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놀렸지요. 돼지야, 돼지. 그렇게 먹으면 병 걸려. 김씨는 살을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지요. 굶으면 아팠고 운동하면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신이 되어서도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저승문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평생 살 때문에 놀림받았는데 죽어서도 귀신 김씨는 울었습니다. 박문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기 10분. 저승사자 등장. 어느 날 밤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였지요.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귀신 김씨를 찾아왔습니다. 김씨, 내 기한이 다 됐다. 이제 강제로 데려가겠다. 귀신 김씨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규칙은 규칙이니까. 저승사자가 김씨를 잡으려 하자 박무녀가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 저승사자가 박무녀를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이 귀신을 돕고 있는 무당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돕다니. 신기하군. 박무녀는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이 귀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살이 좀 쪘을 뿐이에요.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저승문 규칙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저승배는 일정 무게 이상을 견디지 못해서 규정을 만들었다지요. 그럼 살만 빼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꼭 도와줄게요.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보름만 더 주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안 되면 강제로 데려간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박무녀는 복돌이와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무 방법도 안 통하는데. 스승님, 혹시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뭐?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씨 귀신이 스스로 살을 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계속 음식을 먹잖아요. 진짜로 살을 빼고 싶다면. 박무녀는 깨달았습니다. 귀신 김씨는 저승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음식을 포기하지 못했지요. 이건 마음의 문제구나. 박무녀는 귀신 김씨를 불러 물었습니다. 김씨, 솔직히 말해봐. 왜 음식을 계속 먹는 거야? 귀신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먹을 때만 행복해요. 응? 평생 사람들이 저를 놀렸어요. 뚱뚱하다고.
게으르다고, 추하다고.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만은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음식은 저를 위로해줬어요. 귀신 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을 빼면 저승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살을 빼면 제 유일한 위로도 사라지는 거예요. 박문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문현은 생각했습니다. 이 귀신에게 필요한 건 다이어트가 아니야. 박문현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지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보름이 지나고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김씨 가자. 귀신 김씨는 여전히 뚱뚱했습니다. 박문여가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 저승사자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냐? 저승문 무게 규정이 정확히 몇 근인가요? 저승사자는 대답했습니다. 70근이다. 박문여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울로 재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김씨가 정말 70근이 넘는지 누가 재봤나요? 저승사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정확히 재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뚱뚱해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거지요. 박문현은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김씨 올라가 봐. 귀신 김씨가 조심스럽게 저울에 올라갔습니다. 저울의 바늘이 움직였지요. 50, 60, 65. 그리고 멈췄습니다. 68근. 규정보다 가벼웠습니다. 2차 반전 진짜 문제는 마음. 저승사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문여가 설명했습니다. 귀신 김씨는 처음부터 규정을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승문에서 거절당했다고. 저승문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김씨 스스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박문여는 귀신 김씨를 보았습니다. 김씨, 너는 내가 너무 뚱뚱해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귀신 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평생 놀림 받았으니까 저승에서도 거절당할 거라고 믿었지. 네. 박문여는 귀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저승은 내 몸무게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은 누구보다 착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김 씨가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김 씨 아저씨는 저한테 떡을 나눠줬어요. 1명, 2명. 사람들이 김 씨의 착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박문여가 말했습니다. 맞지? 사람들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억해. 그리고 저승도 마찬가지야. 저승으로.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김씨 미안하다. 이제 함께 가자. 귀신 김씨는 박문여를 보았습니다. 무당님, 감사합니다. 천만에. 그리고 김씨. 네. 저승 가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젠 눈치 보지 말고. 귀신 김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였지요. 그리고 저승사자와 함께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말 2분. 박문여의 깨달음.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아셨어요? 김 씨가 규정보다 가볍다는 걸. 박무녀가 웃었습니다. 몰랐어. 그냥 믿었지. 예? 김 씨는 평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어. 누군가는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정말 진짜 무당이 되셨네요. 아니야, 아직도 귀신 무서워. 둘은 웃었습니다. 며칠 뒤 박무녀는 부엌에서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놀라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많이 드시네요. 응. 김씨 생각하니까 먹고 싶더라. 살찌시겠어요. 박무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저승 갈 때 저울에 올라가면 되지 뭐. 복돌이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박무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귀신 김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박무녀도 웃으며 떡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씨 잘 가.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왔습니다.